자, 그러면 자, 우리 도시밀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을 다루고 있고, 역시 정비사업의 흐름부터 항상 정확히 잡아야 되는 게 우리 급선무죠. 정비사업. 자, 우리 알고 있는 내용 한번 또 풀어봅시다. 자, 우리 정비법에만 나오는 거, 개발법과 다른 두 가지 특색이 있죠. 여기만 나오는 것이 정비 기본계획.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정비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정비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비 계획을 그 다음에 수립을 할 텐데, 우리 정비 수립은 둘로 나눠져 있죠. 정비 계획 다음에 정비 구역 지정이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는데, 우리 정비 수립은 입안과 결정으로 나눠서, 정비를 입안한 사람이 입안만 하면, 정비 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구역을 지정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비계획. 하여튼 기본계획 다음에 정비계획,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시행자, 이 사업의 시행을 누가 할 것이냐, 시행자 지정하는 단계. 시행자라면 역시 법에서 믿어주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민간으로 나눌 수 있고, 민간 중에서 조합, 이것이 정비조합이 되겠죠. 자, 우리 시행자가 지정됐으면은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요 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 시행권을 따는 절차고요. 사업 시행권 땄으면 분양 통지 및 공고를 통해서 분양에 관련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게 분양 신청기간이고, 이런 얘기들을 아까 입체한지에서 끌어다 썼던 겁니다. 신청기간에 신청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자, 이때 신청을 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요게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에, 공사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 후에 권리를 이전하는 처분을 한다. 권리 이전 고시. 권리 이전 고시 파트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 중에 무엇이 이렇게 적고, 이렇게 이걸 틀 속에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고 공부할 때마다 이 생각 속에서 하셔야 돼요. 굳이 이렇게 썼을 때 제가 요것만 개발법에 없는 내용이지, 나머지는 개발법 순서 똑같고 여기다 두 가지를 추가한 모습이 되어 있잖아. 제가 개발법이랑 항상 정비사업은 비슷하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어느 개발사업과 비슷한 거예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비슷한 겁니다. 수용 방식이랑 관련이 없잖아. 거기는 땅을 제공하고 새 땅을 받는, 여기는 자기 부동산을 제공하고 새로운 건물을 받는. 그래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아주 비슷해요. 둘과 비교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할 때도 개발계획 나왔죠? 그게 여기선 정비계획이야. 개발구역 나왔죠? 정비구역입니다. 시행자 조합, 시행자 조합. 거기 실시계획 인가고시, 시행계획 인가고시랑 같은 얘기가 되겠고, 환지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공사 시에서 끝났어요? 준공검사 똑같습니다. 준공인가, 공사완료 고시. 그 다음에 환지처분과 이것이 똑같은 얘기고 같은 순서예요. 단지 여기만 있는 특징은, 정비사업은 옛날에 이미 개발사업과 달리 옛날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을, 개발이 되는 곳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개발이 과거에 너무 많이 이루어졌다라면 지금 와서 정비사업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정비사업의 방향을 정할 필요도 있다. 개발사업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이 이거죠. 한꺼번에 정비사업 많이 할 거 있을 때 방향 정하는 게 들어준다면 이게 들어주는 거 당연한 순서입니다. 이게 여기서만 나오고, 이것도 환지와 차이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죠. 환지에서는 신청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신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분양 대상자별로 이걸 만들기 때문에 분양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절차가 요 전에 나오는 겁니다. 환지에서 나올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사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환지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되 정비법이 개발사업보다는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지만 약간 이게 좀 더 복잡해지는 것은, 정비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되기 때문이에요. 정비사업 세 가지 하기 전에 여기 똑같이 행정처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자, 개발법상 행정청이라면 구역의 지정권자가 주로 한다 그랬잖아. 구역 지정권자가 원칙이 시도사 대도시장급이었고 예외국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역 지정권자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라면 누가 주로 한다 그랬어요? 정비사업이라면
자, 자치시 자치도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보통의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주로 합니다. 이걸 더 줄이면 시장군수 등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똑같은 도중기획 사업에 속하더라도 아까 환지방식의 개발사업과 항상 비교해 본다라고 했는데 정비사업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이다. 둘 중에서 상대적으로 작다. 도시개발사업보다는 이게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쪽에 주로 시, 도지사 등이 주로 하는 사업이라면 여기는 그보다 못한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로 한다 그랬잖아.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서 구청장 등이라는 게 구청장에다가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까지 합쳐서 이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지 같은 얘기예요. 항상 자치자치들은 그 사람이 항상 하니까 이건 그냥 들어가는 얘기고, 주로 이렇게 시장군수, 더 줄이면 시장군수 등이 개발법에서는 구역지정권자, 여기는 시장군수 등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생기는. 근데 제가 여기선 둘을 따로 기억하시라 했잖아요. 요거 정비 기본계획 수립권자랑 정비 구역 결정하고 정비 지정하는 요 구역 지정권자, 요 둘만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행정청을 시장군수라고 합니다. 요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이 수립합니다. 특광시군 중에서 군수만 수립 안 한다 그랬어요. 요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구청장 등도 있지만 주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 둘만 따로 기억하시고 정비 기본계획 수립권자, 정비구역 지정권자, 나머지 행정청은 다 행정청, 정비사에 관련된 행정청이면 시장군수 등이 한다. 기본 정비, 입안도, 시행자, 지정도, 조합의 설립 인가도, 시행계획 인가라든지 관리처분 인가라든지 준공 인가, 공사관리 고시라든지 여기 없는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요 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 한다. 이게 정비사업의 행정청 이런 거 정확히 하시라 그랬어요. 정확히 딱 떠올라야 돼 이게. 근데 이것도 굳이 분석을 해보시면 여기서만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여기서만 차이가 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사람이야. 따져보면.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그 사람이 혼자 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를. 하여튼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시장, 자치도가 다 한다 그랬잖아. 어디서나.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혼자. 나눠봤자. 기본계획 수립도 이 사람, 정비계획 입안도 그 사람이, 정비 입안한 걸 결정하는 것도 같은 사람이, 구역 지정하는 거 똑같은 모든 걸 다 자치시 다 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은 시군에서도 시장군수가 다 해요. 시군에서도 다 하는 거라고. 시장이 다 하네? 군에서만 이거 안 할 뿐이지 그 다음 거는 군수가 다 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시군에서는 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이라 도지사가 하는 경우 없어. 아예 다 시장군수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만 차이가 나는 게 구청장이 주로 하겠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냐? 구청장이 하냐? 구청장이 주로 하겠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것이 두 가지 존재한다는 거지. 서울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특별시 단위로 정비 기본계획을 만들지 구 단위로 안 만듭니다. 이 사람이 이걸 만들면 구청장이 이 범위 내에서 정비를 입안만 하고 본인이 특별한 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긴급한 경우는 이 사람이 예의적으로 하는 경우 있지만 거의 안 쓰니까 보통은 이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등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입안했다 그러면 구역지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입안만 하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 사람이 구청장이 입안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구역을 지정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구청장이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차이만 존재한다는 거 이렇게 적어놨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다 하잖아요. 이 그림대로. 그리고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뭐 그냥 자치도 시군에서는 그 사람이 다 합니다. 그 사람이 다 해요. 이것만 좀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요거라는 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잖아. 특별시, 광역에서는 누가 하는지, 도에서는 누가 하는지. 그럴 때는 이렇게 답하시면 된다고 이제. 다 지금 다시 들으니까 생각이 나죠? 왜 지금 다시 들어도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려 아주 노력하지 말고 일부러 생각나잖아 지금 들으니까.
아이, 강의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스트레스 피하고. 와이프랑 이혼하면 당장 강의 그만둘 것 같은데. 자꾸 와이프가 하라해서 하니까. 강의 그만두면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산에. 아, 좋네, 그거. 딱 좋네. 근데 그 전에 산에서 살려면 뭐 좀 벌어놓고 해야지. 와이프랑 이혼한 와이프 다 줘야지, 제가 뭐하러 재산분을 합니까? 그지? 혼자 살려면 좀 벌어놓고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하다가, 중개사 하다가 좀 벌어놓고, 제 나이가 얼마인데 벌써 산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좀 나이 들어서도 바로 산에 보내려고 하네, 저는. 자, 지금 이렇게 틀 잡았고, 동의 요건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냥. 그때 알아야 되고. 자, 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 거, 요거부터 잘 잡으셔야.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정비사업에 따라 약간씩 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세 가지 정비사업을 정확히 잡아야 되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혼하면은 간다, 그만둔다 했던 얘기 또 괜히, 이혼하면은 얘기지. 또 소문이 잘못돼 공포 선생님 이혼하려고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갑자기 또 얘기하고 하는 거 하긴 하니까 또 불안해지네. 지금 이혼할 만한 정황 전혀 없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참. 하여튼 말이 어떻게 굴러갈지 몰라서 말을 조심해야 돼.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여보세요? 이거 뭐예요? 얘기하지 말고 이거 뭐예요? 그 다음 것은? 그 다음 것은? 잘 기억하시는 것 같네. 자, 다시 개발하는 것이고 다시 건축하는 것이라 이것은 개발보다는 확실히 작은 개념이고 이거는 주거환경을 계산한다는 좀 특수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놓고 할 때 항상 우리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주상공에서 이미 개발된 주상공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개발법과 차이라고 했어요. 이미 개발된 주상공에서 오래돼서 고쳐주는 게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보통의 정비사업을 재개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눌 때도 이름이 도시 및 주거 환경 두 가지 환경을 정비하기 때문에 주로 여기서 하는 게 주거 환경이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게 도시 환경이거든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의 정비사업이 재개발이다. 이게 보통의 정비사업이라면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고 여기에 비해서 이것은 재건축에 불과하니까 작은 사업이다. 이렇게 느낌 잡았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보통의 주상공에서 하는 보통의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 정비하는 게 여기 다 들어갑니다. 특히 주거 환경이 성격에 따라 나눠지는데 보통의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들어가고요. 도시 환경만 정비하겠다라는 것은 재개발 사업에만 있는 거. 우리 도시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오래된 상가, 오래된 공장을 정비해주는 게 도시환경이죠. 용산 도심 재개발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당연히 여기만 들어가고 이제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이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 주거환경 정비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이게 보통의 정비사업이고 특수하고 작은 거 다 주거환경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거 할 때는 두 가지 요소를 살펴봐서 하는 거죠. 주택 등 건축물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즉 노후불량 건축물이 어느 정도냐, 아니면 정비 기반설이 얼마나 열악하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우리 보통의 주거환경 정비를 한다는 얘기는 정비 기반설이, 정비보다는 여러 가지 기반설이 어때요?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보통의 열악 밀집을 보시면 돼. 이게 보통의 재개발 사업이다 보시면 돼요. 망가졌으니까 고쳐지. 둘 다 망가져야 돼. 정비보다도 열악하고 노후불량처럼 밀집되어 있는 이게 보통의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형사 문제가 특수한 두 가지 사업으로서 하나는 왜 특수하냐? 서로 다르죠. 달동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하면은 그냥 달동네 하면은 재개발에 비해서 훨씬 특수하다. 왜? 고칠 게 워낙 많아서. 이곳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달동네는 극히 열악해. 노블 건축이 빽빽하게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이 나오면은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이 얘기하면 이거 달동네고 달동네니까 여기서 특수한 고칠 게 워낙 많은 개선 사업에 속한다. 그러니까 여기와 전혀 별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왜 특수하냐? 여기는 고칠 게 워낙 많아서 달동네라서 특수한 것이고 여기는 원래 고칠 때는 둘 다 손댄다 그랬죠? 기반설도 손대고 주택도 둘 다 손대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한쪽 반쪽만 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너무 간단해서 특수한 그랬잖아.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 등만 손댄다는 점에서 특수한 거예요. 주택을 손댄다는 얘기 없다는 점에서 특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은 뭐 오래된 것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정비 기반설만 싹 고쳐주는 게 간단해서 둘 다 손대지 않고 기반설만 간단하게 손댄다는 점에서 특수한 거예요. 주택은 소유주에게 스스로 맡깁니다.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너무 고칠 게 많아서 특수한, 오히려 두 개 아니고 반쪽만 해서 특수한 이 두 가지. 그러면 재건축이다 그러면은 다시 건축하는 것이라 요거 주로 아파트 재건축, 공동체 재건축으로 표현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주거 환경을 위한 건데 여기 표현은 정비 기반설이 양호하고 노블랑 호출이 밀집한. 이 노블랑 호출이 밀집되어 있다 이것도 노블랑 호출 중에서도 특히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표현을 요선 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난다 했잖아. 여기서 주로 여기 아파트 재건축하는 것이라면은 아파트 자체는 낡았어도 강남 같은데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 등 기반설은 여긴 양호하고 여긴 열악하다. 이 차이가 생깁니다. 조사에서 이렇게 나오면 각각 이런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느낌 잡고 들어가는 그래서 보통의 정비사업 특수한 것, 특수해서 성격이 따로 나옵니다. 재건축 좀 작아서 재건축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외. 주로 이렇게 해놓고서 주로 예외는 이제 둘 하나인데 주로 재건축에서 예외를 제일 많이 인정을 한다. 재건축이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한 예외는 재건축 관련돼 있다 이 느낌 잡으시고 맨날 했던 거라 그죠? 자, 용어 정의부터 들어갑니다. 정비구역이라면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지된 땅이 구역일 것이고요. 정비사업은 제가 2주 전인가 그 슈퍼밴드라는 그 프로를 봤는데 슈퍼밴드 JTBC에서 봤어요. 공부 안 하고 당연히 못 보는 게 당연하지만 그걸 우연히 한번 지나가다가 봤는데 한번 돌리다가 음악이 하도 좋아서 그냥 그거 계속 봤었네. 그 다음날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2시 넘어서까지 본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하여튼 그게 그러니까 그 밴드 오디션 프로인데 거기 나와서 하는 아마추어들이 참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각각 거기서 팀을 짜가지고 금방 만들어서 이제 공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 재주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많다라는 게 참 그거 보니까 웬만한 재능 갖고는 성공 당연히 못해. 그 재능에서는 그렇게 많은데 그 프로 보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인구가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막 BTS라든지 한류라든지 이렇게 연예 쪽으로 잘 나가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중국 그렇게 인구 많아도 일본 우리 3배나 돼도 안 되잖아. 재능이 워낙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지. 한이 하도 많아서 그게 한이 농축이 돼서 음악적 재능으로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 어려운 환경에서 항상 독한 독성이 생기잖아. 어려운 가운데서. 하도 민족적으로 순환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한이 많이 그래서 뭐래도 여러분들도 오기가 나면 그냥 끝까지 그죠? 오기가 많지 않아? 4기밖에 안 되나? 4기밖에 없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래서 총기 같은 거 미국처럼 만약에 자율화 시킨다. 진짜 죽을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만큼 뭐 하나 팔 때는 강하게 판단하고 해가지고 그게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하여튼 재능 있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은 거기서 그 탈락한 사람 중에 1라운드에서 탈락한 사람 중에 하모니카 세계대회 나가면 그냥 1등 하는 사람. 하모니카인데 세계대회 나가면 1등하고 하모니카 워낙 연주가 뛰어나고 조수미랑도 대표적으로 하모니카 가지고서 공연을 했어요. 같이. 그런 사람도 탈락이에요. 이야, 거기 뭐 10몇 살짜리 나오는 애들도 뭐 기타면 뭐 그냥 세계적 기타리스트. 세계대회 나오면 막 1등 하는 애들. 18살 막 이런데.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새로운 노래 편곡하는 것도 뭐 쉽게 해, 쉽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기획사에서는 애들 키우는 게 아니고 키우는 것도 이렇게 그런 애들을 갖고 더 단련시키니까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재능이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글쎄 그 얘기를 했는데 저번 주에 금요일 날 오전에는 안 하고 목요일 날이었네. 목요일 날 저녁 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하모니카 그 탈락한 그 사람 친누나가 저한테 듣고 있더라고. 자기 친동생. 그래서 그런 애를 듣면 거기도 뭐 음악 쪽으로 그 가족이다. 예? 참 그냥 탈락이에요, 1라운드. 그러니까 제 딸도 참 그 음악 시켜보라고 했는데 안 시킨 게 참. 아니 제 딸이 절대음감이라고 있어요. 절대음감 아세요 그런 얘기? 피아노 배운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뭐 한 2년 치다가 마는 것 같은데 자꾸 피아노 막 권유를 많이 받았었지. 걔는 악보를 안 보고 그냥 음악 들으면 바로 재생을 해요. 유치원 때 배우고 나서 지금까지 안 배웠는데 지금도 집에 피아노 친다 그러면은 지금 요새 그 성인 음악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한두 번 들으면 그냥 그대로 다 재생해요. 신기해 그런 거 보면. 예를 들어 팝송 이런 거 들었다면 그냥 재생을 한다니까. 제가 좋아하던 팝송 옛날 듣지도 않아서 그렇게 해주면 좀 어렵다 복잡하다면 3번 정도 들으면 재생해. 그 복잡하면 그냥 재생이 돼요. 정확하게. 신기하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 게. 그런 재능이 넘치는 거야 그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서 노래한다려면 노래 음악 숙제는 하여튼 뛰어난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제 딸은 스스로 그때 할래 그랬더니 재능 있는 사람 그런 거 엄청 많다고 공부가 오히려 편하지 하면서 했는데 아직 공부로서 성공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말을 그래도 자다면서 손이 길잖아 손가락이 길어갖고 피아노에 최적화돼 있고 그래서 참 손놀림 보면 참 제가 봐도 신기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우리나라에 뛰어난 사람들이 진짜 많아. 저희도 음악 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쪽이 작곡가도 저기 있고, 그 그룹 출신도 내 조카고. 근데 그 그룹 출신인 사람은 지금 자동차 팔고 있고. 1년 있었어요. 아마 웬만한 젊은 분은 알 거예요. 아마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 조카는 지금 작곡가는 그대로 활동하지 뭐 그저 빡빡 그 여자 그 데뷔시켰던 여자 빡빡한 여자 있잖아. 2글자.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때 막 결혼할 때 왔었는데. 머리 빡빡 끄고 나와서 했던 노래 자. 거기도 그 전에 고등학교 때 춤대회 나가면 다 1등 휩쓸었고 걔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만큼 춤도 엄청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지금은 작곡대회 나가면 거의 1등해서 그걸로 이제 상금으로 뭐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그래도 유명 작곡가 안 되잖아. 우리나라에 쌓이는 게 재능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원은 빈국이지만 4차 산업혁명 진행되면 자원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이제 대부분 다 컴퓨터로 하니까. 더 이상 저는 거기서 희망이 보이더라고. 우리나라 희망. 근데 오늘 뭔 얘기하다가 이걸 했나? 이거 알고 있죠? 확인하는 거지 그냥. 자, 정비사업에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서를 정비하거나 주택등 건축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다음 사업 3가지를 말한다. 자, 우리 개선사업 또 봅시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달동네. 어떻게 생겼느냐. 기반설이 극히하라 노후철이 과도가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거 하나, 또는 단독이나 다세대 정도가 밀집한 지역에서,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과 공동요소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하겠다라는 반쪽짜리라는 걸 얘기해요. 정비 기반설과 공동요소를 확충해주지 주택 손대지 않는 그런 간단해서 특수한 두 사업을 얘기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다시 두 가지가 나오죠. 주거환경은 보통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열악 밀집한 곳에서 주거환경 정비, 아니면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여기에만 존재하는 거죠. 재개발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주거환경에서 나눠지니까요. 그리고 재건축은 주거환경 중에서 열악 밀집인데, 양호 밀집인데, 기반설은 양호하고 밀집에 해당하는 노블란처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따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주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재건축 나오면 아파트 재건축으로 보시되 주로 예외는 여기랑 관련해서 많이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양호 밀집, 주거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3번의 노블라우처럼 대충 보시라고 했어요. 노블라우출이 많아야 정비사업 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을 말한다 그래서 1번의 건축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2번에 두 가지가 있고 3번에 3가지가 있고 4번째 2가지가 있는데, 대충 모습 보시면 대충 문제가 있다는 게 표현이 다 돼 있다고 했어요. 다 그렇다고 일일이 보실 필요는 없고, 3번째에 나오는 3번, 4번에 나오는 1번, 그 숫자 정도로 보시라고 했죠. 자, 우리 3번에서는 3번이 해당 건축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보수 보강비가 철거하고 신축한다, 철거 신축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이에요. 건물 최대 수명을 40년으로 잡아서 40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 보강비가 차라리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철거 신축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은 철거 신축비가 싸게 든다는 얘기인데, 정비사업에 해당돼서 철거 신축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노블레로 개념인데, 건물 수명 40년으로 보는 거는 건물 죽을 때까지 쓴다. 죽을 싸 역시 40년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죠. 최대 수명 40년, 죽을 때까지 쓴다. 자, 이것과 다른 숫자 방가로 4번의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시도조례가 정한다. 이것은 박스 1번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됩니다. 아까 건물 수명은 40년, 비용 분석할 때 이거는 미관을 해친다 그러면은 20년 이상 30년이 최대치예요.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설이 된다는 거 아까 숫자랑 좀 구별해 두시고, 자, 4번에 이제 정비 기반설이 뭐냐. 기반시설은 우리 국계부에서 배웠던 기반설 중에서 특히 정비사업에 관련된 기반설을 정비 기반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생활에 필요한 기반설로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 철도 이런 거 아니겠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기타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그런 기반설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반설 중에서. 그런데 5번의 공동이용시설은 기반설은 아닌 것 중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공동이용시설이니까. 그러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기타 0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0에서는 따로 이제 좀 더 있죠. 하여튼 놀이터 같은 것 주민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놀이터를 기반설이라고는 안 하죠. 놀이터라면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만 쓰는, 어린이 주민만 쓰는, 마을회관, 그 마을 주민들만 쓰는 공동작업장, 공동작업할 사람들만 쓰겠지 누구나 가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공동시설의 대표적이고, 한 번 어렵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우리 영희 정하는 시설을 냈던 것은 이것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데, 그 외에는 타가소나 어린이집, 경로당, 노유자 시설을 말한다.
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걸 전제로 해서 타가소나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노유자 시설도 들어갑니다. 근데 특히 이것도 계속 얘기해도 귀찮지만 뭐요? 유치원? 유치원이 여기서 빠졌다 그랬죠, 그죠? 글쎄 그걸 한번 물어봐서 귀찮은 유치원. 자, 우리 유치원에 여기 노유자 시설이 옛날에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노유자 시설이 아니고 정식 학교로서 교육연구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옛날에 몰라도 지금 학교는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지금은 이제 기반시설로 봐야 되죠. 노유자 공동유소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뭐 유치원 설치되고 아파트 주민 많이 쓴다 이제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와 달리. 자, 우리 토지 등 소유자 개념.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요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사업별로 다르고 항상 재건축이 예니까 재건축이냐 아니냐 나눠서 따지는. 다음에 자를 말한다. 신탁업자의 신탁한 토지는 당연히 위탁자가 소유자 뭐 당연하고요. 방금 1번에 재건축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다. 그러면은 구역에 위치한 또는 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얘기합니다. 소유자 중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됐든 건축물 소유하거나 건축물 소유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소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는 소유권자에 육박한 지상권자 정도까지만 들어갑니다. 원래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새로운 물건 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쓸 수 있는 소유권과 비슷한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 개념에 집어넣어야 나중에 사업할 때 뭐 이 사람들 동의 요건도 좀 받는다라든지 해서 좀 존중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권리자는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닌 자 중에는 유일하게 지상권자까지만 소유자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물건 받을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두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개념 항상 쓰는 개념이죠. 그러나 재건축이다 그러면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예요. 소유자 중에서도 건축물 및이니까 건축물에다가 부속 토지까지 같이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상권자는 아예 아니고 소유자 중에서도 어느 하나만 토지만 가지고 있다, 건축물만 가지고 있다 다 아니에요. 이런 점이 특이한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재건축을. 제가 재건축만 주로 공동주택 재건축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큰 공동주택 제공하고 새 아파트 받을 사람이니까 거기 공동주택의 소유관계는 아파트라는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아파트라는 건물에다가 반드시 그 대지 지분을 같이 가진 사람이죠. 대지 지분이 뭐예요? 그 부속 토지지. 그래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재건축에서는. 거기 소유 현황이 뭐 다 주택만 가지고 있거나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지상권자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건데 그래서 재건축만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정확히 하세요. 토지주택공사 등이다 그러면은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합쳐서 여기서 부르겠다는 것이고 뭐 장관님도 있습니다. 자, 용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나갑시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자, 우리 정비 기본계획은 일단 특광시장에 수립한다는 거예요. 구는 수립 안 합니다.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라 어느 군이 옛날에 지금 와서 정비 기본계획을 정해질 정도로 옛날에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개발이 많이 됐다면 벌써 시로 승격을 했겠지. 군은 인구 적잖아. 몇 장만 넓을 뿐이고. 그래서 군에서는 바로 정비계획을 개별적으로 입안해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정비 기본계획은 군만 수립을 하죠. 적어도 시상 중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시 중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무조건 생략이 안 되고 하여튼 특광시장이 수립합니다. 이거 수립할 때 10년마다 수립하고 10년 단위 계획이죠? 수립하고 나서 재검토는 5년마다. 그 정도가 유명해요. 특광시장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재검토한다. 그리고 여기 절차? 이것도 기본계획이니까 우리 앞에서 뵀던 계획 수립 절차랑 비슷합니다. 계획 수립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듣고 큰 계획이라 주민 의견을 듣고 내부적으로 또 수립할 때는
다른 행정기관하고 협의하고 심의 거치는 거 다 비슷한 얘기예요. 여기서 너무 세밀하게 안 할 뿐이지. 원리도 비슷해요, 원리도. 도시군 관리계획 원리랑 비슷하죠. 이 사람들 중에서도 시중에서도 대도시장 이상이면 관리계에서는 특별시장, 과외시장, 자치지, 자치도 대도시장이면 혼자 다 하는 구조죠. 여기서 혼자 다 해요, 혼자. 혼자 의견 듣고 협의심이 혼자 다 거칩니다. 근데 보통의 시장이라면 보통의 시장을 소개했을 때는 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랬죠? 도지사 승인 내지는 결정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보통 시장은 시장이 이제 기본계획 수립할 때만 의견을 들을 것이고 도지사에게 이제 승인권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구조도 비슷하고 계획에서 이 정비계획도 비슷하죠. 의견 듣고 뭐 심의 이런 거 거치는 거. 근데 여기는 이방과 결정 나눠져 있으니까 관리기 이방 결정처럼 나눠서 오시대 아예요. 이런 거 뭐 이 절차를 자꾸 여기서 또 하는 것도 뭐가 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정비 기본계획부터 보세요. 1번에. 자, 그럼 정비 기본계획은 제가 양가로 1번에만 그래도 별표 하나를 딱 해서 그만큼 기본이라는 거죠. 다른 거는 이제 추가로 더 하는 건데 누가 기본계획은 수립하느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까지입니다. 군수는 수립권자 들어가면 안 돼요. 따로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잖아. 특광시장까지가. 군수가 빠진다는 걸 의심하고 들어가야 이런 게 보여요. 문제 풀 때. 특광시장은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나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 반영해서 5년마다 재검토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이때 원칙은 수립해야 되지만 예외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도시 말고 보통의 시. 항상 보통의 시장이 대도시 통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대도시 이상에서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대도시가 아닌 보통의 시라면 원래 만들어야 되지만 도지사 통제를 받아서 도지사가 필요 없다라고 인정해주면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시에 대해서 그리고 절차 보세요. 절차가 좀 귀찮은 절차지만 1번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2번 지방의 의견을 들어라. 이런 거 의견 듣는 거. 아니면 협의심의를 통한 확정, 협의심의 같은 거. 이거 할 때가 보통 구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된다고 그냥. 대도시장까지는 혼자서 다 하는 거고 그 사람이. 혼자서 다 하는 거고. 대도시장은 보통 시장이라면 시장이 의견까지만 듣고 도지사에게 오면 도지사가 협의심을 통해 승인하겠죠. 뭐 그런 구조, 관리가 비슷한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에 주민 의견 들을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수립하기 전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드려야 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 반영하라. 항상 의견 듣는 건 이런 식이에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만 반영하니까 타당하고 인정하는 반영하는 게 상관없는데 얼마 동안 공람을 시켜서 의견을 듣느냐. 여기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있어서 별로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자꾸 낸다라면은 이런 잡단거를 낼 수밖에 없잖아. 여기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서 지방의 의견을 들에 지방의가 답하는 시기는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주민 의견을 들을 때 공람으로 얼마나 하느냐. 기본계획은 14일 이상. 나중에 정비계획 위반할 때는 30일 이상. 그 공람기간에서 정비계획이 좀 더 길 뿐이에요. 약 2배 이상 걸죠. 여기는 14일 이상 공람하고 동그라미 부분에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위에 공람과 함께 동시에 위에 공람 동안에 주민 의견을 듣죠. 공람과 함께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지방의회는 그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제한 때로부터 60일 내 의견을 제시하라. 만약에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지방의 의견 물으면 60일 내에 답하라. 이거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서 똑같습니다. 주민 의견 정치에서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차이가 나는 것도 보시고 협의심의를 통한 확정을 보시면 A번, B번 나눠져 있잖아. B번은 단순 시장이 할 때고 A번은 대도시 이상이 할 때고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대도시장 이상이 수립한다면 본인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지방도시의 심의 누구 승인 안 받고 본인이 협의심의 그럼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잖아. 아까 의견도 듣고 지방 의견도 듣고 협의심까지 혼자 다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고시 이런 거 다 했죠 혼자 관리계획처럼.
그런데 B번처럼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한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 승인만 받고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 이런 구조. 관리기가 아주 비슷한 구조 아닙니까? 고시 후 보고 고시하고 열람시켜라 이런 거. 수리권자가. 그리고 고시 후에 국장에게 보고하라. 그래서 누가 만들었지 간에 이제 정비 기본계획에서 그 방향은 국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국장이 이제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내부 자료로 삼겠죠. 이제 정국에 대해서 국장에게 보고하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기본계획 절차를 했고요. 내용 이것도 다 볼 수는 없어요. 또 잘 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정비기본계획은 정비계획 내용과 조금 비교를 하는 문제를 글쎄 잘 내지는 않지만 낼 수는 있긴 있죠. 그런데 우리 기본계획은 기본 방향을 정하는 거고 정비계획은 좀 더 구체적 계획이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부터 시작해서 계획기간 뭐 이렇게 주어져 쫙 들어갑니다. 쫙 들어가는데 특히 9번, 10번에 제가 밑줄 거는 게 9번, 10번에다가 11번까지도 밑줄을 거는 건데 우리 9번, 10번은 기본계획 성질 파악하시라고 한 거고 11번까지 굳이 하려면 이거는 이제 정비계획과 좀 차이 나는 것 위주로 볼 때는 무식하게 다 볼 건 없어요. 예를 들어 9번에 정비후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앞으로 어디쯤을 정비후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서 이런 이제 방향 정하는 거 아닙니까? 또 50번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글쎄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기본계획, 정비계획의 순서를 정하는 기본계획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단계별로 정비사업 어떤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추진할 그 추진계획을 얘기하잖아. 이 추진계획 속에 괄호 속에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을 하니까 그 정비계획 수립은 언제까지 하나 이것도 단계적 사업 추진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1번의 건폐율 융률 등에 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건축물의 밀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면 뭐 12번의 세입자에 대한 거 주거 안정 대책도 들어가 있지만 12번까지도 하면은 굳이 어렵게 나올 때 괜찮나?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 79쪽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79쪽. 79쪽에 보면 5번의 정비계획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어려울 때 대비해서 하는 것은 슬슬 해도 돼요. 지금 기본계획 내용이 있고 정비계획 내용이 지금 여기 박스에 있잖아. 그러면 여기선 방향 정하는 것이고 이건 좀 더 상대적으로 구체적 계획이 되겠죠. 그죠? 이 정비계획은 어디랑 비슷하겠어요? 앞에서 배웠던 개발계획과 비슷한 거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 앞에서 개발계획 배울 때 구역의 위치, 면적, 사업 시행기간, 시행자에 관련된 거, 사업의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목적 이런 것들이 사업에 관련된 게 들어가 있죠? 비슷하게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비슷하게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느낌으로 보시다 한번 봅시다. 안에 5번의 정비계획 내에서 정비사업 명칭부터 구역, 면적 이런 거 다 비슷하게 들어가잖아. 다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5번 얘기 여러분. 건축의 주용도 건폐율 융률 높이에 대한 계획. 5번과 8번 세입자 주거 대책. 자, 5번은 건폐율 융률 높이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럼 정비사업 할 때 어떤 주용도를 집어넣을 것인지 정비사업 할 때 건폐율 융률 크기는 어느 정도 한도로 할 것인지 높이. 이것이 아까 건폐율 융률에 대한 건축의 밀도 계획과 구별이 되세요? 너무 제가 지금 많은 걸 요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건데? 아니, 건폐율 용적률만 넣고 보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줘야 되잖아. 그죠?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앞에 기본계획에서는 건폐율 똑같은 용적률이 나와도 11번 얘기가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의 밀도 계획이잖아. 밀도 계획.
건축의 밀도는 우리 정비사업 할 때 그곳의 건축의 밀도를 어느 정도 선에서 대충 할 것이다. 밀집된 정도 밀도 계획. 요거는 방향을 정하나 쓰는 것이고 그 밀도 계획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건폐율을 얼마나 할지는 정비 계획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의 밀도 계획은 건폐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아니고 그 정도를 어느 정도 밀도로 할 것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좀 구별이 되면은 이런 어려운 거 좀 묻겠지. 그리고 아까 8번에 정비계획 8번에 세입자 주거 대책이 나왔잖아요. 이건 세입자 주거 대책.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12번에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 이 구별이 되세요?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이면 구체적인 세입자에 대한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되고 이건 주거 안정 대책이라면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니까 주거대책, 구체적 주거대책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주거 안정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할지 그 방향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주거 안정 대책. 헷갈릴 것 같아요? 헷갈리면 말아. 아유, 제가 괜히 시도했습니다. 예? 헷갈리면 말아요. 요즘 하실 분만 그런 차이점이 알아서 새겨서 하세요, 새겨서. 제가 지금 별표도 아닌 것 같고 하고 있잖아, 지금. 자, 별표 위주로 한 거는 1번이죠, 그죠? 1번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뭔가 좀 느낌 잡을 수 있으면 좋고 아예 스트레스 받는다면 하지 마요. 자, 75쪽에 정비 2반. 2반이잖아, 2반 요거. 2반. 결정은 구역지정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아까 그거 제가 행정청은 요걸 통해 정리한 걸로 하시면 되고. 자, 우리 정비 2반은 보통 행정청. 자치시, 자치도, 시장수, 구청장 등 요걸 이제 줄이면 시장수 등 이렇게 줄여 불러도 돼요. 보통의 작은 사람. 요 사람이 정비 위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의적으로 구역지정. 자, 원칙만 보시고 위반 절차도 아까랑 비슷한데 차이점, 기본계획과 차이점. 위반하니까 1번 주민과 2번 지방의 의견만 듣겠죠. 여긴 결정권자가 따로 협의시면 결정권자가 하겠지. 그래서 역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이점이 있잖아. 주민의견 정치에서 정비를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되며 타당도 인정은 반영하라. 며칠 이상 공람이 차이점이에요? 30일 이상. 기본계획과 차이점만 잘 보시고 그 아래 지방계획 똑같아 60일. 그리고 양가로 3번 계획 위반과 구역지정 구조 아까 요거 위반과 결정구조 구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이 사람이 구청장이 위반하고 이 사람이 구역지정하면 이 사람이 해주고 나머지 구청장이 한다. 여기라면 이 사람이 다 한다. 그냥 그 얘기예요. 1번의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라면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속에는 위반 결정 다 들어가 있죠. 수립하고 직접 구역지정하는 거죠. 혼자 다 합니다. 그런데 2번의 특별시, 광역시라면 자치구 구청장이나 광역시 군수까지를 구청장 등이라고 하는데 이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만 하고 원칙적으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정비계획 지정을 신청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계획을 결정하고 이따 구역지정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양가로 4번의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이 정비계획 위반을 토지 소유자가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해달라고 제안하는 걸 얘기해요.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사유가 너무 많아. 예? 이 사유가 너무 많아. 그리고 위반 제한 동의 요건도 막 이렇게 따로 있고 아이고 지나갑니다 이거는. 특히 정비법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6문제밖에 안 되는데 과감히 줄일 걸 줄여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까 그 정비계획과 기본계획 차이점을 하려고 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줄여 이런 거. 자, 양가로 5번에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의 안전진단. 이건 해야지. 별표나 2개가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안전진단은 재건축 위반과만 관련돼 있죠? 재건축에 대한 예증이 하나입니다. 여기서 정하고는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계획 위반할지 말지와 관련해서 그것도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할지와 말지와 관련해서만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재건축이 주로 아파트 재건축이고 옛날부터 우리 아파트는 큰 것이라 과연 재건축을 적합하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진단받아보라는 거예요. 아예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걸 새 거를 재건축해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그 재건축을 할 만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게 재건축에서만 그렇습니다. 자, 안전단 실시 사유를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이 재건축 정비 입안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라 여기 나오는 절차는 다 입안권자가 하는 거예요. 시장의수가 다 하는 겁니다. 입안권자가. 그래서 안전단 실시 사유 보시면 정비 입안권자. 그러니까 시도에서 한다는 틀리지. 입안권자가 보통의 시장의수 등이니까. 입안권자는 재건축 정비기 입안을 해서 다음의 경우에 안전단을 실시해야 된다. 단 요청에 한 경우는 입안권자는 안전자에 드는 비용을 안전자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예외고요. 요청에 한 경우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대. 글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계획을 먼저 입안해야 되기 때문에 입안과 관련해서 입안권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사자가 요청할 때입니다. 일정한 경우로서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해당 예정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10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안전지시를 요청할 때, 그러니까 재건축 할 사람들이 안전단을 통과해야 되니까 안전단을 요청할 텐데, 이 안전단을 요청할 때는 10분의 1 이상 동의로 요청할 수 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작은 등록권 10분의 1인데 요청. 그 대신 비용 부담은 항상 행위한자가 낸다 그랬잖아요. 지금 입안권자가 입안과 관련해서 하니까 당연히 입안권자 시장의수가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청한 요청한 사람 때문에 했기 때문에 원칙은 본인이 내야 되지만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예외로 표현하고 있죠.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이번에 재건축 안전진단 재실시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안전진단을 한 번 하고 나서도 재실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든요. 뭐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됐어. 이것도 됐어. 안전진단 재실시 뭐 10년과 관련돼 있지만 아이고. 자, 3번에 보세요.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단지 내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때는 주택 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지 밖에 있는 뭐 단독주택의 예외로 여기 포함됐다 하더라도 작은 걸 해서 뭐예요? 옛날부터 큰 거 하겠다는 거, 큰 거. 그 대신 단지 내의 건축물이면 단지 내에 있는 공동주택에다가 부대 복리설까지 들어가 있는 게 하나의 단지죠?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설 다의 단지 내에 있는 거잖아, 단지 내에 있는 거. 단지 밖에는 안 한다고, 단지 밖에는. 단독주택에 뭐 단독주택 포함돼서 그런 걸 안 합니다. 단지 내의 건축을 대상으로 했는데 단지 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동그라미 이번에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가 있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잖아. 예? 꼭 안전진단을 해봐야 아느냐. 해볼 필요 없이 이거는 재건축하는 게 당연하다라면 그런 걸 왜 안전진단을 할 것이냐. 안 할 수 있다. 그런 의견으로 오시면 기업번의 정비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대요. 이미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됐어요. 그런데 이걸 안전진단 해봐서 뭘 볼 겁니까? 당연히 재건축을 해야지. 바로 이번에 주택의 구조 안정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할 정도라면 붕괴된 건 아니지만 얼마나 쓰는 게 이미 위험한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정도라면 그죠? 바로 재건축해야지. 부셔버리고 사용하지 말고. 3번에 노후 분양출 수에 대한 기준을 이미 충족했어요? 그럼 노후 분양출 수에 대한 기준을 충족했으니까 이미 재건축 사업 할 수 있는 요건이 됐겠네요? 잔여 건축물 나머지 건축으로 해서 뭐합니까? 나머지 건축을 할 필요가 없지. 1번에 정비기 입안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서 설치로 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기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이라면 진입도로 등의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에 포함된 건축물이면 불가피하게 포함됐으니까 그곳에 있는 건축물은 안전전에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사업을 해야 될 땅이에요. 그래야 진입도로 설치가 되지. 할 필요 없죠. 그러면 안전진단을 어차피 사업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또 미연번의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안전 등급이
D급, E급인 경우 안전등급이 A, B, C면은 안 돼요. D급, E급인 경우는 할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D급이 안전단 한기로가 미흡으로 나오거나 E급이면 불량한 것이기 때문에 미흡 불량 정도면 안전은 그쪽에서 이미 됐으니까 여기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또 방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처럼 정비기 위반권자는 안전단 요청이 있는 공동택이 노후불량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다. 아까 원래는 해야 되지만 이미 다 붕괴됐다든지 이렇게 아예 그죠? 할 필요가 없이 해야 되는 게 뻔한 경우는 생략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아예 안전단 실시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인데 너무 멀쩡한 게 뻔해. 요청 들어왔는데 이게 노후불량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러면 재건축을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실시 자체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예?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나머지 이제 절차는 다 위반권자에게 하는 겁니다. 정비기 위반권자는 안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라. 아까 실시할지 말지 제외할 수도 있으니까 실시할지 말지를 다 위반권자가 결정하고요.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진단 잘하게 생긴 이런 기관들에 의뢰하면 돼요. 이건 전문가가 의뢰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이제 안전진단을 꼭 시킵니다. 그러면 뭐 동그라미 3번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으면 요청한 자에게 30일 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라. 요청한 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방가로 5번에 1번처럼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결정하라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고려하고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결국 재건축 정비를 위반할지 말지는 위반권자가 역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서 이제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합니다. 위반권자가 이렇게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결정은 끝났죠. 이제 바로 윗사람에게 통지받는 규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이 사람이 했지만 혹시 잘 된지 안 된지 바로 윗사람이 시도해서 있죠. 그래서 통지받기 위해서 2번처럼 정비계 위반권자는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출을 해야 시도지사가 그거 보고 검토를 하죠. 그래서 3번의 기억번처럼 시도지사가 막 검토하는 규정이 나오거든요. 뭐 의뢰할 수도 있고 자 D급번 보세요. 3번의 D급번.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위반권자에게 정비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위반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항상 제가 취소하더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취소나 변경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반 여부를 위반권자가 결정을 했다면 아무리 윗사람이 시도해서 하더라도 그 위반이 문제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위반을 직접 취소하면 안 돼요. 직접 취소한다면 틀립니다. 취소를 위반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위반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취소하라. 이런 식의 구조죠. 직접 취소하는 게 아니고 취소를 위반권자에게 요청하는. 그래서 이 안전진단 얘기를 이렇게 보셨는데 여러분 그 제가 3번에 1번은 그 얘기잖아. 이 사람이 아까 결정하고 구역지정한다는 얘기가 그냥 그대로 보세요. 이거는 3번의 구역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까지예요. 이 특광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밀집하는 등 영의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이 사람이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구역 지정을 하라. 이 구조만 좀 보시고 양가로 3번의 정비계획 분할 통합 결합은 필요하면 분할할 수도 있고 2번처럼 서로 연접한 것을 통합할 수도 있고 연접하지 않은 것을 결합할 수도 있고 정비계획은 필요하면 분할 통합 결합 다 된다 보세요. 다 된다 보시고 제가 정비계획 내용까지 아까 양가로 5번 했잖아요. 요거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 정비계획 지정 효과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여기까지 했다 보시면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 꽉 채워서 있구나.